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외에서 걱정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한 세 가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터 해리스 워커 대장, 미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89년 12월 3일 텍사스에서 출생해서 6.25 전쟁에 참전 중 50년 12월 23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이 8군 사령관으로 낙동강 전투에서 미 24사단, 1사단, 3사단, 9사단 등 그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한국군 그리고 미군을 추슬러 가지고서 낙동강 방어전선을 지킴으로써 맥어더 원수의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케 해서 한국전의 승리를 이끄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맥어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맥어더가 있게 인천 상륙작에 가능케 한 분은 이 워커 장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분은 전방 지역에 정말로다가 전투할 때 군인은 언제나 적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가장 치열한 전쟁의 중심에 가서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낙동강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평양 입성작전 또 일사 후퇴 당시 서울 북방에서 방어작전 등 여러 가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장을 누비고 특히 그 당시 변변찮은 항공기를 정찰기를 타고 전방 지역을 에서 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그는 최고 사령관임에서도 그걸 목숨을 걸고 서슴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그는 지휘차로도 최전방까지 언제든지 가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낙동강 전투에서 그가 스탠드 오아 다이, 스탠드 오아 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지켜라 하는 이것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이제 인천 작전에 성공하면서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 두만강 부근까지 갔을 때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평양을 다시 내주고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서울 북방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이 나름대로 성공을 크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미 24사단 19연대가 아주 전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 공교롭게도 이 워커 장군의 아들인 샘 워커 육군 대위가 제일 큰 공을 세워서 은성무공훈장을 받게 돼 있어서 직접 아들한테 그것도 다뤄주고 또 그 작전에서 한국군 부대 또 다른 연합군 부대들이 아주 전투를 잘했기 때문에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방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그 당시 양주군 노회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봉 일동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6사단 추억과 충돌해서 이분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됩니다. 그 아들은
24단은 그 당시에 19연대 소총중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어더 원수가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서 아버지 유해를 가지고 미국에 귀국해서 알링턴 국민묘지에 안장하는 일을 너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임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 워커 대위가 맥어더 장군한테 감히 이야기합니다. 원수님, 제가 어떻게 우리 병사들을 놔두고 우리 중대를 놔두고 전장에 있는 지휘관이 이탈해가지고서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전선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맥어더 장군이 문을 팍 닫으면서 It is a command. 이것은 명령이다.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할 수 없이 샘 워커는 자기 아버지 유해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이 워커 장군, W.H. 워커 장군, 해리스 워커 장군, 이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그 후에 월남전에서 큰 공을 세우고 미군 장군 중에서 제일 젊은 나이에 대장으로 승진해서 아마 구주군사령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뭐 하여간 그런 것이 눈앞에 딱 보이는 그 단계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카터 대통령 때 나와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 생활을 대장이 영예로운 대장 진급을 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그 직위를 포기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존 워커, 해리스 워커, 그 다음에 샘 워커 두 대장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미군들은 6.25 전투에서 3만 7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70여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지금 혈맹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한미동맹, 한미우호관계,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한미동맹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그의 추진력과 외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큰 성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게 한 확실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한미동맹인데 이것을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종전선언을 기도하는 행위,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우리 국민이 용서하면 아니 됩니다. 절대 이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결연히 일어나서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 우리 한미동맹 파괴됩니다. 한미동맹 파괴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정말 불쌍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대만보다 몇 배 더 나쁜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미래는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며칠 전에 어제 생겼습니다. 국방예산 중에 이번에 내년도 2022년도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경항모 예산을 한 70여억 원 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이 전략적 위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은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축함이면 충분한 것이지 항공모함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왜?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고 그 항공모함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서 싸워줄 거기 때문에, 또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되면은 건조비가 30 내지 40조 원, 그거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항공모함 하나만 건조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이런 것이 다 따라서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려면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항공모함 만든다고 해서 우리 따라 만든다는 것은 남이 장에 가니까 장에 가서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 놈이 장에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짓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또 하나의 탈원전이고 또 하나의 소주성이고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문정권은 여기에서 답해야 됩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중국에 대한 산불약속 반드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종전선언 시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의 수순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절단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행위입니다. 임기 5개월여뿐이 남지 않은 문정권 행태가 국민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와 함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칩니다. 돈 먹는 하마, 국가예산 먹을 하마, 항공모함 사업을 즉각 중단해라.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산불약속, 9.19 남북 군사합의, 이것 당장 파기하라. 파기하라. 또 국민을 속이는 망국적인 종전선언 추진 즉각 중단해라. 중단해라.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는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당선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생애를 이번 정치 운동을 하고 생을 끝낼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얼마 전까지 상당히 그래도 금년 후반부에 오면서 상황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제 대답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문재인과 가장 잘 싸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누구였느냐?
윤석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또 앞으로 종북 좌파와 문재인 정권 마지막 가장 잘 처리하고 싸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다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분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저는 전광 목사를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2019년 6월부터 일관되게 문정권을 비판해왔고 청와대로부터 문정권 나오라, 타도돼야 된다 하고 강력히 주장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대한민국에서 문정권을 제어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한 분은 지금 윤석열 후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전광훈 목사다 하는데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2019년부터 문정권과 열심히 싸워왔지만은 다음 정권 창출에 어떻게 돼야 우파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표로 당선되는 것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혁명당을 창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거에 그동안 공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준석이와 윤석열이 울산에서 만나서 김종인이를 다시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역시 전광훈 목사는 성령 충만한 선지자격인 목사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번에 잘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김종인은 4.15 총선의 패장입니다. 패장을 다시 썼다 망하는 경우 그거는 뭐 아주 흔한 일이죠. 우리는 그 조그만 인정에서 조그만 인간관계에서 집착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점 깊이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윤석열 후보는 정말 중심을 가지고 주의통일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이 캠프를 이끌고 갈 것인가 본인이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시켜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기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확실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내각제나 해보려고 꿍꿍이 꾸는 놈들, 어떻게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휘말리지 말고 깨끗한 윤석열이는 윤석열답게 윤석열 표를 가지고 나가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성!